오늘도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던데요? 많이 풀렸어요. 저는 아직 비록 목폴라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영상인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른대요. 16도요? 네, 꽤 온화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일교차예요. 최대 15도까지 또 벌어진대요. 그래요? 그래서 감기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반대 투표를 했는데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어렵지 않게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요. 제적 274명 중에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반응도 정리해볼까요? 일단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서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가 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명태균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 재표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요. 200명 이상인 거죠. 그래서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방통위 설치 운영 일부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이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에 정부가 임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재석 24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가결됐습니다. 역시나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023년 8월 이후엔 1인 혹은 2인 체제를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2인 체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어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한 행위라고 했어요. 네, 그 판단은요? 일단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거거든요. 최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서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최 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계속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 관계자 말을 좀 덧붙이자면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인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좀 길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그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좀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물론 최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의 권위를 또 존중해서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측 헌재 인용 결정에 반발하고 있죠?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걸
선택했다라고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네.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반응도 전해주세요. 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다.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재차 강조를 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걸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 네.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5월에 그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있었어요. 전현직 고위직 4명의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감사원이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감찰을 받지 않겠다? 네,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여론의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선관위는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을 했어요. 그 대신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 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고요. 그 결과가 1년 7개월여 만에 어제 나온 겁니다. 선관위 손을 들어줬어요. 네. 전원 일치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 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원 입장이 나왔어요. 감사원이 일단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청탁 등 878건의 위반 행위를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그 점도 이제 밝힌 내용이고요. 또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렇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관위는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셀프 감시라는 지적을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 좀 내부 제도 정비라든지 신뢰 회복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큰 과제가 남은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 다음 달 26일로 결정이 됐고요. 해당 판결에 상고를 할 경우에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있어요. 그 공직선거법 270조의 이른바 633 원칙이라는 6개월, 게 3개월, 3개월이요? 그렇죠. 이게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에 6개월, 2,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에 3개월 이내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 선고가 3월 26일. 이 규정으로 따지면 대법원은 6월 26일 안에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사실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 등도 없어서 강행 규정보다는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 규정처럼 적용이 돼 왔는데 이 대표 사건에 적용이 될지 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어제도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어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통합도 강조가 됐습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 전 실장은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다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에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를 가감없이 하려고 한다. 쓴소리 하겠다. 쓴소리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의 구조에서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다.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성원한다고요? 네.
그런 분을 지지할 생각이다. 일극 체제 극복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일극 예.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되는데 예. 통합, 연대도 더 담대하고 절실하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로 해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정당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얘기도 해야 한다면서 그걸 제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임 전 실장 지난 총선에서 성동에 출마하려다 못했잖아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좌클릭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거기에 나아가서 좌클릭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아, 좌클릭이라고 표현했군요. 네. 좌클릭이 아니라 좌클릭. 이게 좌클릭이라는 것도 나왔고 좌클릭도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풀어주세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자신 혐의에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라고 네. 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 우클릭이 아니라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이다. 권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권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 비난을 했고요. 예. 또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세상의 이치라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말한 만큼 이 대표도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정치권이 연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성장, 친기업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어제 주요 기업 통상 책임자 및 경제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예. 또 민주연구원은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빅테크와 성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성장, 친기업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그 우클릭 행보를 뒷받침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3부에요. 민주당 경제통 임광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본격적으로 정치 재개에 나섰네요. 네, 다음 달 초에 예. 그 공연 관람 북콘서트 일정을 연달아서 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공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다음 달 2일 사실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예. 당장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서울 네네. 종로구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3월 5일에는 그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북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북콘서트도 해요? 네, 이날 예. 그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또 전국을 돌면서 당원 지지자들의 만남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계속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개헌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네. 뒤에 그러니까 2028년에 물러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계속 나오네요. 네,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2달여 만에 재등판하는 거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 및 친윤계 등에선 섣부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복귀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면서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꾸준히 한 전 대표에게 말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친윤계 인요한 의원도 라디오 나와서 한 전 대표도 원래 우리 당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지만 떠날 때 좀 아름답지 못했다라면서 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타이밍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퇴한 지 2달여 만에 재등판한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친윤계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친한계는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막아낸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윤 해서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면 이건 한마디로 적전분열해서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해주는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동존의를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구동존의가 했는데요. 뭡니까? 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일치를 추구하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 구동존이 잘 배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포함해서 주요 이슈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